한여름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오후 2시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 집 앞에 벤츠 마이바흐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김태준 회장이었습니다. 손목에는 5천만 원짜리 파텍 필립 시계가 빛나고 있었죠. 회장님, 예약하신 룸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태준은 직원을 따라 2층 VIP 룸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계약건으로 대기업 임원과의 점심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룸 문을 열자마자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상대 측에서 급한 일이 생겨 약속을 취소하셨습니다. 뭐? 지금? 태준은 짜증이 났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나중에 다시 잡아. 전화를 끊고 나오는데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도 거르고 온 터라 허기가 졌거든요. 밖으로 나온 태준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 동네에서 혼자 밥 먹을 만한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았죠. 그때 골목 안쪽으로 낡은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남매 손칼국수. 태준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이 그런 곳에 들어갈 리 없었죠. 하지만 배는 고팠고 다른 선택지도 없었습니다. 에잇, 모르겠다. 태준은 결국 칼국수집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25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수아였습니다. 태준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의자 때 묻은 테이블, 벽에 붙은 손글씨 메뉴판. 모든 게 불편했지만 참았습니다. 뭐 드릴까요? 수아가 물수건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칼국수 하나. 태준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금방 나옵니다. 수아가 주방으로 주문을 전하려다가 태준의 손목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기요. 왜? 태준이 짜증스럽게 쳐다봤습니다. 그 시계. 정말 신기하네요. 뭐가? 저희 엄마가 똑같은 시계 가지고 계세요. 태준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시계는 전 세계에 50개만 생산된 한정판이었거든요. 그것도 3년 전에 특별 주문으로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아가씨, 이 시계가 뭔지 알고 하는 소리야?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아? 수아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정말 똑같아서. 그녀가 황급히 주방으로 들어가자 안쪽에서 중년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아야, 무슨 일이야? 아니에요, 엄마. 그냥 저 손님 시계가 엄마 시계랑 똑같아서요. 태준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뭐? 그럴 리 없어. 착각이겠지. 정말이에요. 모양도 색깔도 똑같아요. 심지어 시계줄 패턴까지요. 태준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시계를 내려다 봤습니다. 파텍 필립 노틸러스 5711. 청록색 다이얼의 로즈 골드 케이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시계 뒷면이었습니다. 태준은 시계를 풀어 뒤집어 봤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My Eternal Love -J. Y. 이 글씨는 3년 전 태준이 아내 장현이의 생일 선물로 맞춤 제작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시계였죠. 그런데 칼국수집 주인이 똑같은 걸 가지고 있다고? 말도 안 돼.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곧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수아가 조심스럽게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아께는 죄송했어요. 제가 착각한 것 같아요. 태준은 대꾸 없이 칼국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맛있었지만 제대로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실례지만 어머니가 그 시계를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습니까?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 한 20년은 넘었을 것 같아요. 20년? 태준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의 시계는 3년 전에 만든 건데 그 여자가 20년 전부터 똑같은 걸 가지고 있었다니. 그럴 리 없어. 분명 다른 시계일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저기 혹시 어머님 성함이? 태준이 말하려던 순간 주방에서 여자가 나왔습니다. 수아야, 장 봐오라고 했지? 빨리 다녀와. 네, 엄마. 그 순간 태준과 중년 여자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자는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머리에는 하얀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고단한 삶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그 눈매, 그 코, 그 입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25년 전 태준이 25이었을 때 사랑했던 여자. 그 여자의 이름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강지영. 여자도 태준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깡그랑. 엄마. 수아가 놀라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미끄러웠어.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깨진 접시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계속 태준에게 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태준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 안에 8,000원입니다. 태준은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내 던지듯 카운터에 놓고 서둘러 가게를 나왔습니다. 차에 탄 태준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영이. 강지영. 그 이름을 25년 만에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떠오른 또 다른 기억. 25년 전 자신이 저지른 일. 태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편 가게 안에서 지영은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수아가 걱정스럽게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 하지만 지영의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렀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본 그 남자. 자신의 인생을 망친 그 남자. 그리고 수아의 아버지인 그 남자. 김태준. 그날 밤 태준은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불안했습니다. 강남 펜트하우스에 들어서자 아내 연희가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연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늘 그랬죠. 태준과 연희의 결혼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계산이었죠. 25년 전 태준은 가난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며 간신히 학교를 다녔죠. 하지만 꿈은 컸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때 만난 여자가 지영이었습니다. 지영은 태준과 같은 과 후배였습니다. 가난했지만 밝고 순수했죠. 태준은 지영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교수님 추천으로 재벌가 딸 장연희를 소개받았을 때 태준은 고민했습니다. 가난하지만 사랑하는 지영. 재벌가 상속녀 연희. 결국 태준은 선택했습니다. 돈을 택했습니다. 지영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2년 후 미국에서 연희와 결혼했죠. 지영이 임신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여보. 태준이 조심스럽게 연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왜요? 연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연희가 아이를 원치 않았거든요. 사실 두 사람은 결혼한 지 5년 만에 각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의 전형이었죠. 아무것도 아니야. 태준은 방으로 들어가 서재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25년 전 지영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지영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사진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지영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좁은 원룸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2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지영은 태준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었죠. 학교에 찾아갔지만 태준은 휴학계를 내고 유학을 갔다고 했습니다.
지영은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것이 수아였죠. 부모님은 미혼모가 된 딸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쫓겨났죠. 21살에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야 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수아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하루에 4시간씩만 잤습니다. 그렇게 25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남자를 다시 봤습니다. 가게에 당당하게 들어온 그 남자. 비싼 옷에 비싼 시계를 차고 거만한 표정으로. 지영의 가슴 속에서 뭔가 타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아가 물었습니다. 엄마, 어제 그 손님 아세요? 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모르는 사람이야.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엄마가 그분 보고 얼굴이 하얗게 됐잖아요. 혹시, 수아는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혹시 저 아빠예요? 지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해? 그냥요. 엄마가 항상 아빠 이야기는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지영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수아야, 너는 엄마한테 전부야. 다른 건 몰라도 돼. 하지만 수아는 알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누군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주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죠. 계속 지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여직원. 수아, 혹시 내 딸인가? 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죠. 그때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방문객이 계십니다. 누군데? 강지영이라는 분인데요. 급히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잠시 후 지영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25년 만에 재회였지만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오랜만이야, 태준아. 지영의 목소리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앉아. 태준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왜 왔어? 태준이 먼저 물었습니다. 궁금하지 않아? 25년 동안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 임신했었어. 내 아이를.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그래. 내가 날 버리고 떠났을 때 나는 임신 3개월이었어. 태준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지영이 비웃었습니다. 말하려고 했지. 근데 넌 연락도 안 되고 유학가 있고 나중에 알고 보니 재벌가 딸이랑 결혼했더라고. 그런 내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 태준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나타난 거야? 지영이 태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수아 아빠야. 수아? 그래. 우리 딸. 내 딸. 태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지금 와서 말하는 거야? 지영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25년 동안 혼자 키웠어. 내 도움 없이. 하지만 이제 수아가 대학 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 등록금 3천만 원만 달라고 왔어. 태준은 황당했습니다. 이게 협박이야? 협박? 웃기지 마. 넌 아빠야. 당연히 해야 할 의무잖아. 태준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DNA 검사부터 하자. 지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믿기지 않아? 당연하지. 25년 동안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돈 달라고 하면 누가 믿어? 지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아. DNA 검사하자. 하지만 결과 나오면 후회할 거야. 지영이 사무실을 나가려는 순간 태준이 물었습니다. 시계는? 뭐? 내가 가지고 있다는 그 시계. 정말 내 거랑 똑같아? 지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똑같지.
내가 25년 전에 내 생일 선물로 준 거니까. 태주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내 시계는 3년 전에. 지영이 끼어들었습니다. 3년 전에 내 마누라한테 준 거? 웃기네. 그 시계 디자인이 내가 25년 전에 나한테 준 거랑 똑같다는 거잖아. 태주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3년 전 연희에게 생일 선물로 시계를 맞출 때 태주는 무의식적으로 25년 전 지영에게 선물했던 시계와 똑같은 디자인을 주문했던 것입니다. 그걸 왜 기억하고 있어? 지영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니까. 못 잊지. 그리고 지영은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태주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죄책감, 불안, 그리고 묘한 그리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친자 확률 99.99%. 수아는 태준의 딸이 확실했습니다. 태준은 한참 동안 결과지를 바라봤습니다. 25년 동안 몰랐던 딸. 그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비서를 불렀습니다. 박 과장. 네, 회장님. 강지영 씨 연락처 알아? 네, 있습니다. 연락해. 오늘 저녁에 만나고 싶다고. 그날 저녁 태주는 호텔 라운지에서 지영을 기다렸습니다. 지영이 들어왔습니다. 값싼 옷을 입었지만 당당했습니다. 결과 봤어? 지영이 먼저 물었습니다. 응. 봤어. 그럼? 태주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수표였습니다. 5천만 원. 등록금 3천이라고 했지? 2천은 그동안 못 준 양육비야. 지영은 수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야? 뭐? 25년 동안 혼자 키운 내 고생이 고작 5천만 원이야? 태주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얼마를 원하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야.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길 바랐어. 그때 날 버려서 미안하다고. 임신한 줄 몰랐다고. 알았으면 달랐을 거라고. 태주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넌 그냥 돈만 던져주네. 역시 너답다. 김태준답다. 미안해. 태준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25년 늦었지만 미안해. 지영은 비웃었습니다. 미안하면 다야? 내 인생 돌려줄 수 있어? 21살에 혼자 애 키우느라 고생한 내 청춘 돌려줄 수 있어? 태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몰랐어. 내가 임신한 줄. 변명하지 마. 넌 나한테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났잖아. 그게 더 비겁한 거야.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지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수아가 알아. 뭐를? 내가 자기 아빠라는 거. 태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말했어? 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 수아가 뭐래? 지영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만나고 싶대. 아빠를. 태주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나도 만나고 싶어. 그럼 내일 가게로 와. 수아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다음 날 태주는 다시 칼국수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긴장됐습니다. 25년 만에 만나는 딸이었으니까요. 가게에 들어서자 수아가 카운터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아가 물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들었어요. 아빠라고. 태주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 몰랐어. 수아는 잠시 태준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왜 엄마를 버렸어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어렵고 겁이 났어. 그리고
더 좋은 조건의 여자를 만났죠. 수아가 끼어들었습니다. 재벌가 딸이요? 태주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인터넷에 다 나오더라고요. 김태준 회장 장현의 여사와 결혼. 금수저 커플. 수아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아이는 있어요? 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그럼 저만 아빠 자식이네요. 그렇지. 근데 25년 동안 엄마 생각은 안 났어요? 태주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생각났어. 자주. 그럼서도 찾지 않았네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줄 아세요?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알아요? 하루에 3군데 일하면서 저 키우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는 과로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가신 적도 있어요. 태주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당신 이름도 안 꺼내셨어요. 그냥 혼자 묵묵히 사셨어요. 그런 엄마를 보면서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내 아빠는 어떤 사람일까? 왜 우릴 버렸을까? 수아가 태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알겠어요. 아빠는 그냥 돈이 좋았던 거죠. 태준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지영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수아야, 그만해. 아니에요, 엄마. 말하고 싶어요. 수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 전 아빠가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없이도 잘 살았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돈만 주고 가세요. 수아야. 지영이 말렸지만 수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등록금 3천만 원이죠. 감사히 받을게요. 그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수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태준과 지영만 남았습니다. 미안해. 수아가 너무 충격받았나 봐. 지영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다 내 잘못이야. 태준은 수표를 테이블에 놓고 일어섰습니다. 등록금은 내가 낼게. 그리고 매달 생활비도 보낼게. 필요 없어요. 지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빠로서 해야 할 의무예요. 의무? 25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 태주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가세요. 우리 인생에서 사라져 주세요. 태주는 묵묵히 가게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집에 돌아온 태준을 연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요즘 이상해요. 태준은 놀라 연희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며칠 전부터 계속 딴 생각하고 있잖아요. 무슨 일 있어요? 태준은 망설이다가 결심했습니다. 사실 말할 게 있어. 뭔데요? 태준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나한테 딸이 있어. 연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25년 전에 사귀던 여자가 있었어. 그 여자가 내 아이를 낳았대. 연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 웃기네요. 정말 웃겨. 여보. 그래서요? 그 애한테 재산 나눠주려고요? 태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연희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절대 안 돼요. 이 집안 재산은 한 푼도 못 줘요. 하지만 내 딸이야. 그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 결혼할 때 조건 알잖아요. 당신이 물려받은 회사는 다 내 아버지 돈이에요. 당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나랑 결혼했기 때문이에요. 알아? 그럼 알아서 하세요. 그 애한테 돈 주면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회사 지분 다 가져갈 거예요. 태주는 막막했습니다. 연희의 말이 맞았습니다. 회사 지분의 60%는 연희 명의였죠. 이혼하면 모든 걸 잃게 됩니다. 태주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딸을 택할 것인가? 재산을 택할 것인가? 며칠 후 태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시 칼국수집을 찾아갔습니다.
지영과 수아가 놀란 표정으로 태준을 맞았습니다. 왜 또 왔어요? 수아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태준이 자리에 앉자 지영도 마주 앉았습니다. 나는 너희 인생에 책임을 지고 싶어. 수아가 비웃었습니다. 지금 와서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고 싶어. 어떻게요? 태준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영이 서류를 펼쳐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부동산 등기 부등본이었습니다. 이게 강남 아파트? 응. 30평대 아파트야. 너희가 살 수 있게 샀어. 지영과 수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이런 걸? 너희가 좁은 원룸에서 사는 거 봤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 지영은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받을 수 없어요. 왜? 당신 부인이 알면 어떻게 할 건데요? 태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연희는 몰라. 내 개인 돈으로 산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태준은 회사 비자금을 몰래 빼서 아파트를 샀습니다. 연희가 알면 큰일 날 일이었죠. 엄마, 우리 그냥 받자. 수아가 말했습니다. 수아야. 엄마, 우리도 이제 좀 편하게 살자. 엄마 고생 많이 하셨잖아.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알았어. 결국 지영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지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당연한 거야. 태준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문제가 터졌습니다. 일주일 후 태준의 회사에 감사가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비자금 의혹을 제보한 것입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뭔데? 감사팀이 회계 장부를 다 뒤지고 있습니다. 누가 제보를 한 것 같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누가 제보했는지 알아봐. 조사 끝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제보자는 바로 연희였습니다. 연희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비자금을 빼서 어디 썼는지, 그 돈이 지영과 수아에게 갔다는 것까지. 태준이 집에 돌아가자 연희가 소파에 앉아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재미있었어요? 여보, 이게 무슨... 그 여자한테 아파트 사줬다며요? 태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당신 비서가 말해줬어요. 제가 돈 좀 쥐어줬더니 술술 불더라고요. 태준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왜? 웃기지 않아요? 내 돈으로 바람 피운 여자한테 집을 사주다니. 그 사람은 바람 피운 게 아니야. 25년 전 일이야. 똑같아요. 어쨌든 당신 씨가 있는 여자잖아요. 연희가 서류 봉투를 던졌습니다. 이혼 합의서예요. 서명하세요. 태준은 서류를 집어 들었습니다. 조건을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회사 지분 70%, 현금 100억, 펜트하우스 포함 모든 부동산. 이건 너무하잖아. 너무해요? 내가 당신한테 해준 게 뭔데요? 우리 아버지 돈으로 당신 회사 키워줬잖아요. 알아. 하지만 이건... 아니면 법정 가요? 그럼 더 많이 가져갈 텐데요. 태준은 막막했습니다. 이혼하면 모든 걸 잃게 됩니다. 생각할 시간 줄게요. 한 달 안에 결정하세요. 연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준은 혼자 남아 머리를 싸맸습니다. 한편 지영과 수아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와, 정말 넓다. 수아가 신기해하며 방방 뛰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여유였습니다. 엄마, 여기 발코니에서 한강이 보여. 수아가 소리쳤습니다. 지영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25년 동안 고생한 보상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를 용서했어요? 지영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아니야. 그냥
그 사람도 나름 노력하는 것 같더라. 저는 좀 이상해요. 뭐가? 아빠가 왜 갑자기 이렇게 잘해주는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럴 리 없어. 진심이겠지. 하지만 지영도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영이 문을 열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나는 장현희예요. 김태준 아내. 지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여기까지? 들어가도 될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지영은 마지못해 연희를 들였습니다. 연희는 거실을 둘러보며 비웃었습니다. 여기가 그렇게 좋아요? 무슨 소리예요? 남의 남편한테 얻어낸 집이요. 지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원한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왜 받았어요? 연희의 목소리는 도끼로 가득했습니다. 강지영 씨, 정신 차리세요. 당신이 받은 거 다 내 돈이에요. 내 아버지가 회사에 투자한 돈이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냥 수아 아빠가. 수아 아빠? 웃기네요. 김태준은 제 남편이에요. 법적으로. 지영은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연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한 가지 제안할게요. 이 아파트 반납하고 김태준한테서 손 떼세요. 그럼 위자료 10억 줄게요. 지영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김태준 씨랑 사귀는 것도 아닌데요. 그래요? 그럼 왜 자꾸 남편이 당신한테 가는 거죠? 그건. 지영이 말하려는데 수아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나 왔어. 수아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연희를 보고 멈췄습니다. 누구세요? 연희가 수아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너가 수아구나. 네? 저를 어떻게? 나는 내 아빠 아내야. 수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연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25년 전 사생아가 이제 와서 아빠 찾아와서 좋겠네. 돈도 받고.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가세요. 그래, 나갈게. 하지만 기억해. 김태준은 내 거야. 너희는 그냥 불쌍해서 던져준 푼돈 받은 거고. 연희가 나가려다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참. 이 아파트도 곧 압류당할 거야. 김태준이 횡령한 돈으로 산 거니까. 경찰 조사 시작됐어요. 뭐라고요? 지영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연희는 비웃으며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지영과 수아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모르겠어. 일단 태준 씨한테 연락해 봐야겠어. 지영이 전화를 걸었지만 태준은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가 터졌습니다. 김태준 회장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 지영은 뉴스를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태준이 회사 돈을 빼돌린 게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의 일부가 지영에게 온 것이었죠. 수아가 울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우리 어떡해? 우리도 공범 아니에요? 아니야. 우리는 몰랐어. 하지만 경찰이 곧 찾아왔습니다. 강지영 씨, 같이 가시죠. 왜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김태준 회장이 횡령한 자금이 이 아파트 구입에 사용됐습니다. 조사 받으셔야 해요. 지영은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수아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지영은 몇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지영 씨, 김태준 회장과 어떤 관계입니까? 25년 전에 사귀었어요. 25년 전? 그런데 왜 최근에 접촉했습니까? 우연히. 제 딸이 그 사람 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 그래서 돈을 요구한 거군요. 아니에요. 저는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파트는 받으셨죠? 그건 그 사람이 자기가 주고 싶다고. 지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공범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지영은 무너졌습니다. 수아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 잘못한 거 없어요. 하지만 지영은 자책했습니다. 내가 그 아파트를 받지 말았어야 했어. 그럼 이런 일이.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얼굴이 초췌해진 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도 될까? 지영은 문을 열어줬습니다. 태준이 들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당신, 정말 횡령한 거예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한테 주고 싶었어. 그동안 못 해준 것들을. 지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어요? 합법적으로 줄 수도 있었잖아요. 연희가 허락하지 않았어. 회사 돈 한 푼도 너희한테 가는 걸 막았어. 수아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포기하셨어야죠. 왜 범죄를 저질러요? 태주는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너는 내 딸이야. 딸한테 해주고 싶었어. 저는 이런 식으로 받고 싶지 않아요. 수아가 울먹였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돼요? 이 집도 빼앗기고 엄마도 조사받고. 태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미 변호사랑 상의했어. 너희는 선의의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 아파트는 압류될 수 있지만 형사처벌은 없을 거야. 지영이 물었습니다. 당신은요? 나는 아마 실형이겠지. 얼마나요? 3년에서 5년. 변호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어. 방 안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지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후회해요? 뭘? 이렇게까지 한 거. 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후회 안 해. 비록 이렇게 됐지만 딸한테 뭔가 해줄 수 있어서 좋았어. 수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보 같은 아빠. 그날 밤 수아는 처음으로 태준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태준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25년 만에 느껴보는 아빠의 감촉이었습니다. 한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지영과 수아도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가 태준을 향해 날카롭게 신문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 자금 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횡령한 자금을 무엇에 사용했습니까? 강지영 씨와 그녀의 딸 수아에게 주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제 딸이니까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25년 전에 강지영 씨와 관계가 있었고 그 사이에서 딸이 태어난 것을 최근에 알았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지원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횡령이라는 범죄를 선택했습니까? 태준이 연희를 쳐다봤습니다. 연희는 방청석 맨 앞에 앉아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 부인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돈은 전부 부인 아버지의 투자금이었고 부인이 딸에게 단 한 푼도 주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지른 겁니까? 네, 잘못한 걸 압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방청석에서 수군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은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4년 집행유예 없음. 태준은 당장 수감되었습니다. 지영과 수아는 울며 태준을 배웅했습니다. 아빠. 수아가 소리쳤습니다. 수아야, 잘 지내. 엄마 잘 모시고. 태준은 끌려가면서도 딸을 바라봤습니다. 지영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만난 남자가 이렇게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태준은 모범수로 출소했습니다. 교도소 문을 나서자 지영과 수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수아가 달려와 태준을 안았습니다. 태준은 딸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많이 컸네. 당연하죠. 4년이나 지났는데. 지영도 다가왔습니다. 고생했어요. 태준은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4년 동안 기다려줘서 고마워. 당연한 거예요.
세 사람은 차에 탔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수아가 물었습니다. 일단 집으로. 집? 태준이 의아해하자 지영이 설명했습니다. 그 아파트요. 결국 압류는 안 됐어요. 변호사가 잘 싸워줘서. 정말? 네. 그래서 우리 아직 거기 살고 있어요. 태준은 감사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지영이 준비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출소 축하해요.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아빠, 저 대학 졸업했어요. 정말? 축하해. 그리고 취직도 했어요. 작은 회사지만요. 태준은 대견했습니다. 잘했어. 다 엄마 덕분이에요. 태준이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혼자 다 키워줘서. 지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날 밤 태준과 지영은 발코니에서 한강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연희는 어떻게 됐어? 지영이 물었습니다. 이혼했어. 재판 중에. 재산은요? 다 빼앗겼지. 회사도 집도 전부. 태준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나는 빈털털이야. 지영이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태준은 지영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지영아, 나랑 결혼해 줄래? 지영은 놀라 태준을 쳐다봤습니다. 갑자기 무슨. 25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고 싶어. 제대로.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좋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한 달 후 작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칼국수집 단골 손님들과 수아의 친구들이 참석했습니다. 수아가 신부 들러리를 섰습니다. 엄마 정말 예뻐요. 지영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태준도 정장을 차려 입었습니다. 예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신랑 신부 서약하시겠습니까? 예.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이제 키스하셔도 됩니다. 태준과 지영이 키스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수아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식 후 세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지영과 함께 운영하기로 했죠. 간판은 정남매 손칼국수 2호점이었습니다. 첫날부터 손님이 많이 왔습니다. 태준은 주방에서 일하며 행복했습니다. 비록 재벌 회장에서 식당 주인으로 전락했지만 이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몇 년이 더 지났습니다. 수아는 결혼을 했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할아버지. 손녀가 태준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태준은 손녀를 안으며 웃었습니다. 우리 공주 왔구나. 지영도 옆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5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머리에는 하얀 머리카락이 많이 섞였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여보, 행복해? 태준이 물었습니다. 응. 이제야 정말 행복해. 지영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25년의 고통, 4년의 기다림. 하지만 결국 함께했습니다. 늦었지만 이루어진 사랑이었습니다. 태준은 생각했습니다. 만약 25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래도 지영을 선택할 것 같았습니다. 재산보다 사랑이 더 소중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으니까요. 지영도 생각했습니다. 만약 태준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용서는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태준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성공이구나. 돈도 명예도 아닌 가족.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준과 지영은 발코니에서 별을 바라봤습니다. 후회 없어?
지영이 물었습니다. 전혀. 너는? 나도.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안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사랑은 여전했습니다. 아니, 더 깊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